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올해가 덥다고 해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 아마 올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요.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대구 경북의 미래 기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기상청에서는 그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일들을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그 1단계는 재생에너지 기술로 화석연료의 최소화를 하고 친환경 경제 성장을 이룰 때가 이제 1단계를 가정하고요. 가장 위험한 단계 5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의 확대가 지속될 경우를 이제 5단계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21세기 후반에 만약에 그 대구의 평균 기온이 1단계일 때는 16.5도로 현재보다는 2.3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5단계일 때 우리가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현재보다 20.6도로 현재보다 6.4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폭염일수도 1단계에서는 60.5일인데 현재보다 28일 증가를 하고요. 만약에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폭염일수가 120일로 현재보다는 87일이 증가됩니다. 네. 즉 말하면 여름이 거의 뭐 1년 내내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수량도 보게 되면 1단계에서는 1,900mm 정도, 1,090mm 정도가 내릴 것을 보고 있고 현재보다는 3.2mm 정도 증가하고요. 만약에 5단계일 때는 1,228mm로 현재보다 135mm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난화의 측치가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식량 지도, 생산물 지도도 다 바뀌고 지금 우리가 익숙했던 생산물과는 전혀 다른 생산물을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식생활이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생각보다는 빠른 템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빨리 바뀌지 않는다면 곧바로 배춧값에서 보듯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다가 김 교수님 우리 식량 위기 걱정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보면 지도를 그려가지고 사과가 대구에 있다가 뭐 위로 올라가고 안동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지도를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과가 저기 안동, 영주에서도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적합성을 잃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에서 그러면 사과가 적합한 곳이 있느냐? 그러면 고지대 외에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농수산물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적합성이 없다. 그래서 보면 태백 지역에 해발 고도 900m 위에 있어 배추 농사를 짓는데 거기도 폭염특보가 내려가지고 배추가 반 이상 썩어 나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남쪽에 있던 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그동안 먹고 살고 있었던 이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보기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서남 동해 쪽의 수온 같은 경우도 거의 적도 지역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온도가 29도,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역이라든가 뭐 이런 해조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살아남을 수 없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해양 갯녹음 현상, 해양 사막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2공항 짓는 온평리 그쪽이 맛있는 미역이 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올해는 미역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일체 못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가 그동안 뭐 대구에서 나던 걸 안 나면 저 북쪽에서 가져오면 되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하기 힘들 정도까지 가 있다. 네. 예. 이런 기후 위기 상황에서 농민들이나 어민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기상청에서 주는 정보가 농민들에게 절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래 예측이 장기 예보도 그렇고요. 기상청은 농업 관련해서 어떤 정보,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이상 기후로 지역 농업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4월 이상 저온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최초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구 경북에 있는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등에 대해
농업 맞춤형 위험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박,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위험 기상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에는 설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 대구 지역에도 도시에서의 삶을 위한 시민들의 삶을 위한 대책이 환경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입안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한번 고려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 시민들도 이게 변화된 기후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고 시민들 개개인도 좀 변화에 따른 내용들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와 대응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변화와 대응이 필요할지 두 가지 좀 말씀 주시죠. 예, 저는 그 세계기상기구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그 자료를 많이 보는데 거기 가면은 전 세계에서 나온 그 기후 관련 보도문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각종 보고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원래 주목해서 보한 것이 기상청 홈페이지, 세계기상기구 홈페이지 히트웨이브 안에 들어가 보면 플러스 5도씨, 2 플러스 10도씨 이런 항목이 쫙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도시는 도시 열스마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교외 지역보다 적게는 5도, 많게는 10도까지나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부산, 대구 같은 이런 대도시의 도심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도시 열스면 효과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한 35도는 폭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35도가 어떻게 측정된 건가 생각하면 야외 교외에서 잔디밭 위에서 백엽상 안에서 측정된 온도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변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료보다는 5도, 적어도 5도, 세계기상기구에 가면 어쩌면 10도 높은 곳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시 열성화 현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 도입,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외 나라 같은 데 보면은 주택을 지을 때도 우리는 단열재를 집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집 외곽에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지고 아스팔트를 지으면 그게 낮 동안에 열을 흠뻑 머금었다가 야간에 열을 내놓기 때문에 그 열스마를 굉장히 악화시키거든요. 그런데 단열재를 설치하게 되면 천연의 흙처럼 이 인공 구조물이 열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상청에서 어떻게 하고 기상학자가 어떻게 한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을 내면 이거를 정책으로 어떻게 녹여 넣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정치인들, 행정인들이 정말 길을 열어줘야 된다. 아까 우리가 농산물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2000년대도 되기 전에 기상청에서 관련된 보고서 잘 냈고 그다음에 농관을 포함해서 농림부 산하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도 이미 이런 거를 예측하고 보고서를 잘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폭염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산 피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집중호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가을 장마에서 창원에 내린 비라든가 7월 달에 내린 비 이런 것들이 대구 시내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서울에 쏟아졌으면 어떻게 될까? 대전에 쏟아졌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거의 뭐 엄청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등 뭐 용적률을 1,500%를 준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얼마나 이 우리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가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이는 생활에서 뭐 줄 것이 아니라 관청이라든가 정치인,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상청 우리 한동주 청장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대구역에 기후위기 시기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는다고 자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상청에서도
시민들에게 공부하는 기후 관련, 기상 관련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기후 시계는 지구의 그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을 하게 되면 폭염과 폭우, 집중호우, 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것입니다. 네, 극한 기상이란 말이 이제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여름을 보냈지만 이렇게 덥고 이렇게 강한 비가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들을 흔히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길었던 여름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계절 전망이 어떨지 오늘 토크온에서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 함동주 대구지방기상청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